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줘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샬럿 대 포틀랜드 경기 먼저 시작입니다. 자, 포틀랜드가 저번 경기 때도 이제 샤프나 아브디아가 못 나왔었고, 그리고 클링온도 그날 퀘셔너블이었는데 결국에 경기를 결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도도만 클링온이 꽤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포틀랜드부터 보겠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일단 중요한 선수 아브디아랑 클링온을 좀 사봤습니다. 샤프는 물론 이제 슬래셔 역할도 하고 터져줄 때도 있지만은 일단은 좀 이제 결장이 지금 꽤나 길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아브디아는 말할 필요도 없는 올 시즌 포틀랜드의 그냥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근데 요즘에 좀 못 나오고 있고, 포틀랜드가 이제 좀 좋은 기간이 한참 있었다가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기간이 왔는데 이후에 살짝 또 반등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또 이제 아브디아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아브디아가 없는 시기라면은 포틀랜드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밸류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여기다가 클링어는 요즘에 3점까지 꽂아주고 본인의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들 활용해가지고 오펠리바도 경기당 아마 한 5개씩인가 따고 좀 수비적으로도 블락 같은 수치도 괜찮아요. 그래서 클링온이 참 여러가지로 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클링온이 일단 퀘셔너블이어가지고 지난번 경기 때 결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 위에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좀 편성이 되느냐. 클링은 혼자 단독으로 있을 때도 괜찮아요. 포틀랜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좀 이제 오바팀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올 시즌 내내 특히 얘네가 좀 좋았던 구간에서는 언더 게임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코트 위에 있을 때는 점수가 꽤 잘 나는 편이기는 합니다. 거의 한 239점씩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아브디아 혼자 있을 때도 점수는 꽤나 나는데요. 아브디아는 없고 클링온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둘 다 없을 때도 사실 점수 자체는 좀 이제 저득점으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둘 다 빠질 때가 가장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때는 시카고가 상대였어가지고, 시카고는 제 관점에서는 지금 되게 형편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틀랜드를 봤었는데 좀 이제 어려웠지만은, 그리고 그날따라 이제 주랄러드에서 3점이 되게 안 터지고 나름대로 페이스 자체는 좀 찍혔었는데, 이 경기도 이제 시카고가 좀 후반전에는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포틀랜드가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샬럿은 일단은 폼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라인업이 가동이 될 때, 특히 요즘에 3점슛 폼이 엄청납니다. 지금 샬럿이 4경기 연속으로 3점슛 경기당 20개 이상씩 꽂아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크니플이 있을 거고, 특히 라멜로나 브랜드 밀러, 얘네들은 좀 3점슛 같은 것들은 그날그날 편차가 있고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은 요즘에는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최근에 3점 수비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지 않다. 원래 포틀랜드가 얘네들의 특색 중에 하나는 일단 백투백일 때 강하고, 그리고 3점슛 이런 방어율이 원래 늘 훌륭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좋은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샬럿의 3점 폼을 봤을 때 경기당 많이 던지기도 많이 던지지만은 효율 자체가 엄청 좋거든요. 경기당 57개씩 던지는 날도 있어. 근데 그런 날은 25개를 꽂아 버립니다. 4경기 연속으로 3점을 20개 이상 꽂아주고 있다. 3점에 엄청나게 많이 기대는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들어가니까 많이 던지는데 꽤나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샬럿이 3점이 이런 폼이라면은, 그 전부터 아무래도 이 베스트 라인업을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는데, 그냥 샬럿이 대단히 지금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가 이제 상대가 인디애나여가지고 꽤나 편한 게임을 했었는데 그 경기도 어쨌든 잘 넣어가지고 오버가 났었고, 포틀랜드는 저번 경기 이제 시카고전에서도 그 자유투를 31개를 뜯었거든요. 얘네들은 원래부터 3점도 원래부터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팀에 속하는데, 제가 매번 샬럿은 상대팀한테 자유투도 많이 안 주고 도전적인 수비를 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자유투를 많이 안 뜯는 이런 좀 성격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포틀랜드가 지금 이제 아브디아 같이 돌격대장도 없기도 하고 자유투 부분에서는 다른 날보다 좀 손해를 볼 만한 날처럼 보여가지고 본인들의 이런 장점이 좀 안 살아날 만한 날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틀랜드가 5경기 중에서 33, 29, 11, 30, 31 이렇게 자유투를 많이 뜯었거든요. 피닉스처럼 얘네들도 좀 자유투를 많이 안 주고받는 그런 성격인데, 그 경기 한 번만 자유투가 되게 적었었고, 시카고, 미네소타, 덴버, 유타 이런 팀들이랑 자유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샬럿이랑은 다른 날보다 자유투가 조금 적을 만도 하다. 저는 샬럿의 마헨으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포틀랜드 쪽이 클링온이 빠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편이어서 샬럿이 라인업 변수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샬럿을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이게 샬럿이 점수를 너무 많이 내서 문제인데, 포틀랜드의 오늘 성격상으로나 이제 자유투가 부족할 거다, 그런 거 상으로는 언더오버도 약간 언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언더오버보다는 차라리 샬럿 쪽을 보는 게 나은 것 같고,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샬럿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애미 대 휴스턴 경기도, 이 경기도 이제 마감되는 경기인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이런 결장 상태로는 마이애미는 파웰이나 요비치, 휴스턴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리드 셰퍼드를 선발로 쓰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리드 셰퍼드가 최근 2경기 활약이 아주 좋습니다. 3점 같은 거 잘 꽂아주고 있어가지고 휴스턴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듀란트나 생군도 활약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지금은 듀란트는 직전 경기 때 40점이나 꼽았고 특히 그 직전 경기 올랜도한테 되게 좀 시속 게임을 하다가 사실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3쿼터 때 19점의 이런 열세를 4분 동안 21대 0 런을 달려가지고 이거를 역전을 새켰습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좀 한번 있었다. 그러니까 휴스턴이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요즘에 나쁜 시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반대로 마이애미는 좀 애매해. 최근에 미러키나 필라델피아 좀 어려운 팀들한테는 무릎을 꿇었었고 그 전에 다소간에 그래도 좀 쉬운 탱킹권에 있는 멤피스나 뉴올리언스 이런 애들 잡았고 애틀랜타도 뭐 무난히 한번 이기긴 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좀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마이애미가 약간은 좋은 구간처럼 보였다가 좀 이제 퀄리티가 있는 팀들을 만나니까 좀 어려워하더라. 그리고 상성 면에서도 휴스턴은 요즘에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일단 수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수비는 좋은 팀인데 근데 공격도 물론 이제 점수는 되게 못 뽑는데요. 야투의 효율이나 3점의 효율은 대단히 좋게 지키고 있다. 휴선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자유투를 많이 못 듣는 편인데 요즘엔 야투 성공률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점도 많이 살아났고 대신에 점수가 적은 건 휴선이 그만큼 느린 팀이고 시도가 적다. 자유투도 적다. 이래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좀 점수가 많이 안 찍히는 건데 마이애미는 성격이 좀 반대죠. 얘네들은 좀 빠르게 좀 많이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야투의 내용이나 3점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점수를 좀 낸다고 하는데 마이애미가 얼추 좀 느린 팀들이랑은 점수가 적게 나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의 페이스로 상대를 이렇게 휘감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보스턴이랑 둘 다 뭐 이제 100점도 안 넣는 게임을 했다든지 이런 게 좀 대표적인 것 같고 이후에는 얼추 좀 빠른 팀들이랑 붙은 게 많았는데 휴스턴은 지금 되게 느린 팀이잖아요. 난 일단은 좀 상성면에서는 휴스턴이 괜찮은 것 같다. 요즘에 일단 뭐 수비가 굉장히 잘 되는데 마이애미는 3점 시도보다는 그래도 인사이드 시도가 좀 많다고 봐야 되는데 휴스턴에 이런 겹겹이 둘러싸인 이런 인사이드 수비 그런 거는 좀 고전할 만도 하고 여기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뱀 아데바요가 거의 뭐 1옵션급으로 뛰고 있습니다. 파웰이 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히로는 벤치로 내려갔고 위긴스가 조금 좋은 시기인데 아데바요가 가장 많은 야투 시도를 하고 이런 날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아데바요가 좀 넓게 봤을 때 그냥 직전 경기만 조금 좋았다 뿐이지 더구나 휴스턴처럼 이런 팀한테는 아데바요가 힘을 더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야투도 44%, 3점도 31%, 효율이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랬는데 그냥 많이 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이애미 1옵션 치고는 효율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 제가 몇 번 위긴스나 뭐 라르손 이런 애들의 활약이 좀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뭐 파웰도 지금 나가 떨어졌고 야쿠초니스도 3점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좀 잠잠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 때도 그때도 이제 패배를 했던 거는 또 이제 4쿼터 때 말아 먹는다든지 전반적으로 수비는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휴스턴 쪽이 조금 더 끌리기는 합니다. 얘네들도 뭐 올랜도랑 힘든 게임을 했다든지 최근에 뭐 세크랑 유타 좀 이제 좋은 구간으로 3연승으로 접어든 것도 약팀을 상대했던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괜찮은 구간에 있는 애들이 덜어 있기도 하고 상성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 균형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휴스턴 쪽으로 좋게 보고 226.5는 한쪽은 되게 느리고 한쪽은 되게 빠른 팀이잖아요. 그래갖고 좀 문제긴 한데 저는 지금은 언더가 조금 더 가까운 매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워싱턴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일단 토론토는 이제 콜모버 정도 말고는 결장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 워싱턴이 요즘에 결장이 좀 많습니다. 사르가 계속해서 못 나온 구간이죠. 제가 사르가 워싱턴에서 가장 뭐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다 이랬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워싱턴도 썩 좋은 구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탱킹을 같이 하고 있는 인디애나를 2번 잡긴 했지만 이후에 샬럿, 애틀랜타 이렇게 애틀랜타의 연전 때도 전부 다 비슷한 경기였어요. 페이스는 빨랐는데 되게 못 넣어가지고 언더였었고 그냥 무난하게 쳐발렸다. 샬럿과의 경기도 뭐 비슷했었습니다. 점수는 조금 넣었지만은 그냥 3점 같은 거 엄청 쳐맞으면서 요즘은 뭐 턴오버도 많고 직전 경기 때는 턴오버가 그나마 좀 적긴 했었는데 어쨌든 키션 조지 같은 애들도 폼이 좋았다가 지금 많이 죽었고요. 사르 대신에 나오는 빅맨이 부쿠체비치인데 이 친구도 퀘셔너블이어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오락가락 할 때가 있다. 워싱턴이 그냥 가끔 가다가 이런 좀 제3 옵션들
혹은 이제 뭐 탱킹팀 이런 가비지 멤버들 그런 애들이 좀 잘해가지고 뭔가 좀 일을 벌렸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거슬리는 거라면은 가장 최근 경기 이제 토론토 상대로 138점이나 꽂으면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다. 그게 이제 12월 달이거든요. 그냥 워싱턴이 가끔 가다가 뭐 이기는 경기 그 정도고 지금의 토론토는 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오클라호마나 샌안토니오 이런 서부에 너무 좀 빡센 팀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거지. 심지어 그리고 그런 경기들도 꽤나 잘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진 팀들은 뭐 오클라호마, 샌안토니오,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뭐 이런 팀들이니까 얼추 좀 너무 빡센 팀들한테는 좀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 워싱턴 정도의 팀이라면 그래도 토론토가 요리할 하지 않나. 토론토는 뭔가 약팀을 좀 잘 패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올 시즌에는 좀 이렇게 원정이나 홈의 편차도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원정 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토론토가 올 시즌은. 그리고 딱히 뭐 워싱턴이 홈발을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전 토론토가 사실 뭐 공격은 좀 애매한데 전반적으로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다면은 뭐 13.5란 핸디값이 매우 크긴 하더라도 워싱턴이 막 이렇게 일을 낼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 요즘에는 진짜 100점도 못 내고 무난하게 쓰러지는 경기도 있고 워싱턴의 3점 같은 거 얘네들이 좀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날에는 3점이 잘 들어간다든지 갑작스럽게 뭐 벤치의 활약이 좀 있다든지 그런 날 아니면 힘을 잘 못 쓰는데 기본적으로 실점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양팀의 이런 수비력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는 기간인지라 토론토가 최근에 좀 강팀들한테 좀 빠그라진 거지 그 외에는 얼추 잘 싸워왔다.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저 뭐 토론토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뭐 언더오버는 그다지 맛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227.5면은 저는 일단 오바를 보기는 보는데 언더도 뭐 아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원래 워싱턴이 좀 빠른 팀이어가지고 그리고 토론토도 요즘 점수가 얼추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오바를 좀 보는 느낌인데 글쎄 워싱턴의 요즘 득점력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매갈이 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언더오버보다는 토론토 방향을 추천을 하지만 역시나 13.5는 좀 크기도 하고 저는 토론토가 약간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네들이 이런 핸디값을 받는 거 보면은 약간 좀 과대평가가 됐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굳이 뭐 선택할 만한 팀처럼은 안 보이고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골스 대 레이커스 경인데 내일도 뭐 골스는 커리도 못 나오고 포르징기스도 지금 이제 골스로 이적한 이후에 아마 한 경기인가밖에 못 나왔을 거예요. 계속해서 뭐 이런 질병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태고 딱히 뭐 오늘은 이제 그린이 못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직전 경기 상대 이제 멤피스니까 골스가 아주 뭐 130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되게 좀 편한 경기 오바도 나오고 3점도 꽤나 들어가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골스는 한창 이제 커리가 없으면은 되게 언더팀으로 가다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씻어낸 모양새기는 합니다. 원래는 커리가 없을 때 언더가 맛있었는데 요즘엔 딱히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번 경기 이제 페이스가 99로 느렸지만은 그냥 잘 넣었다. 특히 멤피스의 인사이드가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2점 야투율이 대단히 높았던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뭐 레이커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좀 수비가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은 직전 경기 뭐 피닉스한테도 이 수비적으로 뭔가 팀적으로 좀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그냥 순전히 피닉스가 레이커스가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때 그런 때 뭐 찬스도 잘 살리고 이래가지고 좀 승리를 했었거든요. 팀적인 완성도가 이 참 결장이 많은 피닉스가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만큼 레이커스는 그냥 계속해서 별로인 것 같아요. 핸들러들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이렇게 뭐 세 명이 있는데 뭐 어찌 보면 르브론이 없을 때가 뭐 더 좋다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합니다만은 지난번 경기도 돈치치가 3점도 꽤나 꼽고 자유투도 많이 뜯었는데 그랬는데도 그냥 무난하게 졌었거든요. 턴오버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어. 근데 순전히 이제 야투지도가 75번에 그쳤었고 자유투가 그렇다고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요즘에 레이커스는 저는 좀 별로인 시기 같아요. 수비도 약하고 벤치도 골스는 되게 넓게 쓰는 팀인데 레이커스는 벤치 구간이 약하거든요. 과연 이런 주전 구간에서 골스를 얼마나 괴롭힐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기는 하고 아무래도 좀 인기 팀들이니만큼 경기 예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좀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뭐 이런 경기도 좀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2월 7일날 커리가 없었을 때 레이커스가 105대 99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골스는 커리가 없으면 공격 문제를 대단히 많이 겪던 시절이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된 상태예요. 저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나 이제 거슬리는 거라면은 그래도 이제 그 레이커스의 돈치치는 늘상 이제 골스한테는 되게 좀 잘 싸웠던 면모가 많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도 43득점을 했었고 45득점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전적 자체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고 레이커스 와서도 골스한테 두 경기 모두 다 졌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길래 지금은 저는 레이커스가 그다지 막 신뢰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골스의 프렌 쪽으로 바라볼 것 같고 언더오버는 229.5를 받았는데
저는 일단은 언더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골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커리가 없을 때 원래는 언더로 많이 갔는데 요즘 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멤피스 같이 좀 빠른 팀이나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레이커스는 저는 일단 빠른 팀도 아니고 공격 쪽에서도 이 좀 빠르게 트랜지션을 하거나 좀 그렇게 많이 주고만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유투 같은 게 많이 불리면 모를까 일단 229.5로는 양 팀의 대결로는 조금 높은 기준점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레이커스가 최근에 엄청 막 점수가 폭발하고 이런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 살려서 일단 뭐 언더라든지 골스의 프렌 이런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타랑 뉴올리언스는 바로 리매치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 때 같은 장소에서 경기를 했었고 이틀 뒤에 또다시 경기를 하는 셈이에요. 제가 지난번 경기 때는 일단 뉴올을 대단히 좋게 봤었고 약간 좀 언더 생각을 하고 싶다 이랬었는데, 경기 결과 자체는 일단 전반전에 점수가 거의 뭐 140점이 터졌습니다. 후반전에 점수가 좀 안 났지만은 그래도 전반전에 너무 싸한 게 많아가지고 경기가 이제 오바가 났었는데, 경기 자체는 뉴올리언스가 그래도 후반전에 뭐 쉽게 이렇게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도 뭐 나름대로 점수가 좀 많이 났었고, 지난번 경기에 일단 이런 것들 얘기했었었죠. 현재 이제 탱킹 상황으로 유타랑 뉴올리언스 이제 5등, 6등인데요. 아직까지도 뉴올리언스가 유타보다 한 계단 위에 있다고 합니다. 승률상으로는. 근데 이제 유타가 얘네들은 여러 번 말했지만 올 시즌 1에서 8픽이 본인들이 이제 보호픽으로 걸려 있어요. 이제 8픽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팀한테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타는 무조건 좀 지금보다는 탱킹 순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이 져야 된다. 일단 오늘 경기 뭐 마카넨도 지금 없고 그러면은 결국 자잭주, 너키치, 마카넨, 캐슬러 이런 빅맨들이 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유타가 이 키온테 조지가 있고 없고는 언더오버로서의 이런 좀 변화가 많지만은 이런 빅맨들이 없을 때 인사이드가 되게 좀 쉽게 뚫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실점 같은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 키온티 조지가 있으면은 공격이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뭐 그런 거지, 뭐 유타를 뭐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뭐 그럴 거는 좀 적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 탱킹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의 픽이 순전히 애틀랜타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냥 훨씬 더 잘해야 되거든요. 남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 유타는 일단 좀 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순위를 더 끌어내려야죠. 반대로 뉴올리언스는 이 위치에 전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양 팀의 이런 향방 자체는 뉴올리언스가 더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고, 지난번 경기도 그래서 오늘이랑 비슷한 기준점이었는데 그때도 무난하게 마인을 해주긴 했었습니다. 흐름상으로야 막판에 이렇게 조금 뭐 어려워졌던 것도 있었어요. 경기가 막 갑자기 10점 차 이내로 좁혀진다든지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10점 차 이상으로 이겼었고 최대 27점이나 앞서는 게임이었다. 이랬다 보니까 막판에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5.5 정도면 또 한 번 뉴올리언스를 볼 만한 게임이 아닌지. 뭐 지난번 경기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일단 전반전이랑 후반전의 페이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페이스가 아마 103가 막 107인가 막 그렇게 찍혔는데 후반전에는 90대 중반으로 전반이랑 후반전의 온도차가 매우 심했었고 전반전에만 거의 뭐 139점인가 8점 이렇게 났었습니다. 둘 다 턴오버가 18번이어가지고 생으로 날린 기회들도 덜어 있었고요. 자유투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점수차이가 많이 좀 났었습니다. 사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적지 않았고 이러면은 오펜 리바라든지 뭐 턴오버 이런 게 많으면 날린 공격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그랬는데도 점수가 좀 많이 났거든요. 나는 사실 지금도 다시 붙으면 언더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 저번 경기도 이 키온테 조지가 없는데도 점수가 되게 많이 난 거여서. 사실 이제 뉴올리언스 쪽에서는 이날 사딕 베이가 야투 20개 중에 14개를 꽂았습니다. 42점을 넣었거든요. 자이언도 충분히 제 몫을 했고 이외의 선수들은 그냥 뭐 그저 그랬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뉴올리언스가 점수를 굉장히 많이 내던 날이었었고, 그리고 이 유타 쪽에서는 사실 뭐 3점 같은 게 잘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미알리우크라든지 뭐 센사보 이런 애들이 그래도 좀 벤치에서 제 몫을 해줬었고, 에이스 벨리가 일단 뭐 23득점 이런 것들을 기록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 저는 어떻게 보면 뉴올리언스가 좀 잘 터진 날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전이랑 후반전의 페이스 차이, 점수 뽑은 거 차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일단 뉴올리언스를 보는 거는 양 팀의 이런 좀 오늘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거 상으로는 뉴올리언스가 좀 더 앞설 만한 게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조건상으로도 뉴올리언스가 얘네들이 3점 시도는 적고 인사이드를 많이 판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유타의 이런 인사이드라면은 필립 포스키는 좀 얄쌍한 빅맨이고 옆에서 지원해줄 만한 이런 제대로 된 수비적인 빅맨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처럼 자이언이 활개칠 만한 날이다. 그런 애가 또 많이 들고 사딕 베이가 막 42점을 기록하고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뉴올리언스가 유타의 인사이드 공략 쉽지 않을까. 그런 애가들이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유타
요즘 뭐 3점도 안 들어가고 수비는 원래부터 안 좋고 반대로 뉴올리언스는 상대랑 좀 빠르게 주고받아서 그렇지 좀 수비적으로도 사실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높은 야투율과 함께 점수도 잘 뽑고 있다. 이런 거 살려가지고 저는 뉴올리언스를 한 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